기계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기계가 작동을 멈추고 침묵해도 모든 걸 잊어버려도 우리는 용서한다. 뒤에 인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계의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계가 점을 봐줄 수 있다거나 기계가 사주팔자를 가졌다고 믿지 않는다. 시골에서는 종종 눈도 뜨지 않은 개나 고양이 새끼들을 어미 몰래 거두어 땅에 묻거나 물에 빠뜨려 죽였다. 가끔 갓난에도 이불로 덮어두었다. 이웃나라에서는 그것을 코켓이라고 하여 인형을 집에 둔다고 한다. 대개 여자애들이다. 기계인간이 왜 되고 싶은지 묻기에 질문이 틀렸다고 답했다. 지난 7월에 나온 김복희 시인의 두 번째 시집 희망은 사랑을 한다에서 뽑아온 시 대치로와 나입니다. 일단 좀 애를 먹었는데요. 이 시집에 수록된 긴 시들 완두콩공주나 새소식, 꽃과 나무 할머니의 노래, 끝까지 읽은 사람 같은, 그리고 뭐 지수나 소벌 컴패니언도 이러다 다 말하겠네요. 유독 다 좋아서 기분 좋은 탄식 끝에 고른 시입니다. 혹시 선아님 감상이나 뭐 이런 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김복희 시인님의 첫 시집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사실 그 시집의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수님께 전공 시간에 읽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시집에선 캠프라는 시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원빈님께서 소개하시는 희망은 사랑을 한다 라는 시집에서는 신의 술, 사랑하는 신처럼 신이 등장하는 시도 재밌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에서 나왔던 새 인간의 후속 이야기가 나오는 새 소식이라는 시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원빈님 덕에 오늘 불광문고에 가서 여기 이 시집을 사오게 됐네요. 네. 아이고, 영광이네요. 맞아요. 신이 나오는 시도 많고 그렇죠. 네. 전 회차에서 밝혔듯 이 시에서도 뭐 대치로가 누구고 코켓이가 왜 나오는지 해석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령 김복희의 장기인 무엇 되기의 상상력과 그 분열로 인한 낯선 주체들의 돌출은 김복희 시를 읽어내는데 물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쏟아져 나와야 할 비평의 영역에 보다 힘을 실어주기로 하고, 대신 어떤 한 발견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시는 2019년 2월 현대시에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시집에 수록된 버전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원래의 마지막 두 문장을 읽어드리면요. 기계인간이 왜 되고 싶은지 물어서 드디어 내가 말할 차리냐고 되물었다. 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렸듯이 지금 버전은 기계인간이 왜 되고 싶은지 묻기에 질문이 틀렸다고 답했다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죠. 말하자면 더 직접적인 발화가 됐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고민 끝에 이 시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귀신하기가 대체 뭐며, 새 인간이나 인조 노동자는 누구면 그게 가능하냐고, 기계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건 웬 생뚱맞은 소리냐, 이래서 요즘 시내 읽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칠고 납작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응수하는 게 옳을까 말해주는 것 같달까요? 당신의 그 질문은 틀렸어요 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시가 모두를 설득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태도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좀 더 신뢰합니다. 자신의 시가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쓸 수 있다는 식의 태도는 일종의 낭만적인 오만이겠죠. 김복희의 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김복희의 시를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김복희 시인은 착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윤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탁원빈 씨의 김복희 시인의 시를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시집 제목처럼 표지의 청결한 색깔처럼 뭔가 읽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집에 있는 귀신하기라는 시를 덧붙여서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많이 좋아하면 귀신이 돼. 이런 구절이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한국 시단의 지형도 속에서도 희귀하고 소중한, 산뜻하면서도 슬기로운 시 세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복희의 시는 여기서 저기를 어떻게 나아가는 거지? 라는 놀라움이 거의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 역시 결코 무언가를 떠먹여주지 않거든요. 김복희의 시처럼 이건 어떻게 쓴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황인찬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를 계속 팽글팽글 돌아가게 만드는 게 좋은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2회 오프닝을 겸한 비포 포이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짐 정리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을 찾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매일매일이 잠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줄 알겠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잠과 전쟁한 게 아니라 잠을 더 잘 자기 위해 싸웠었다. 맨날 밤새고 학교 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복도로 쫓겨나서 복도에서 자고 점심시간에 자다가 5교시 넘겨서까지 자고 보니까 나중에는 심각성을 느꼈는지 수면 클리닉에 가고 싶다고 써놨던데 또 며칠 안 가 졸린 느낌이 좋댄다. 전에는 자는 동안 꿈꾸는 게 좋았다면 요즘은 누워있을 때 잠이 솔솔 오는 느낌이 행복하다나 뭐라나? 개그하는 건가? 사람들과 피곤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아, 하루가 36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12시간 자고 24시간 깨어있게. 하루가 36시간인 세계관이 나에게 꼭 맞는 바이오리듬일 것 같다. 혹시 정신승리라고 느껴졌다면 맞다. 이런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수면 기록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방학에는 일부러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게 아닌 밤새고 출근하느라 좀비가 되어버려서 또 내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지만 말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너무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조금의 변명을 보태보자면 나는 잠에 절대적인 양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학창시절 내내 잠으로 고생하면서 왜 나는 밤에 잠을 못 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냥 한국에서 미국 시간으로 사는 사람. 내 영혼은 미국에 가 있는 걸까? 그러면 미국에 가서 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험해보고 싶기도 하다. 거기 가서도 또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나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졸리다는 말만 하다가 깊은 새벽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사람. 사실 나 말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새벽이 좋아서 잠을 안 자는 건지 잠을 안 자다 보니 새벽이 좋아지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시계가 5시를 향해 가고 있다. 어둠 속에서 잠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인간은 왜 잠을 자는 건지, 잠이 도대체 뭔지, 잠이라는 게 혹시 죽는 연습을 하는 건 아닐지, 우리는 살아가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갑자기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데 더 얼렁거리기 전에 맞춰야겠다. 새벽 시간에 글 쓰고 노래 듣고 그림 그리고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일기 쓰고 울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좀 웃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게으르고 잠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는 그냥 우리를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그러다 보면 하루가 36시간으로 바뀌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도 왜 잠이 올까? 이상한 것에 의문을 품는 하루 끝. 오늘은 밤의 단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천장의 형광 스티커 별은 하염없이 빛을 토해낸다. 창밖에선 새벽까지 멈추지 않는 앰뷸런스 소리. 꽃에 물을 줘도 자꾸 바스락 소리를 내는 마른 손목. 중력이 어지러움을 주지 못하는 곳에서는 무엇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러니 먼 쪽으로 모두에게서 우르르 쾅 쾅쾅. 술에 취한 발길질과 내리치는 빗줄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부서지고 쏟아지고 무너지길 반복하다. 절망에 임하는 꽃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사랑해야 할 것들이 늘어날수록 어깨가 아니라 눈이 무거워지는 우스운 잠의 징후. 너는 좀 놓아야 해. 무엇을? 모르겠다고 말할 때마다 더 나쁜 쪽으로, 여기에서. 너 잠뜻 진짜 사납다. 나는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줄기차게 들어왔다. 동침을 했던 부모님에게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 간 야영에서도, 중고등학교 수련회에서도, 수학여행에서도, 기숙사에서도, 심지어는 대학교 신입생 때 간 MT 비슷한 곳에서도. 소연아, 너 잠꼬대 하더라? 얼마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 동기들 앞에서 참 부끄러웠다. 잠뜻이 전남 방언인 건 며칠 전에 알았다. 잠뜻은 표준어로 잠꼬대라는 말이다. 귀엽지 않나? 잠뜻이라니. 내 잠꼬대는 참 여러 종류다. 날씨를 물어보는 질문형, 화를 내거나 급기야 악을 지르는 분노형, 오빠라고 부르며 모 오빠를 찾기도 한다더라. 나는 친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는 오빠도 없는데. 내 웃음소리에 내가 깬 적도 있다. 그 꿈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말하자면 조금 한심하다. 꿈속에서 웃긴 트위터 짤을 봐서 큰 소리로 웃었더니 그 소리에 내가 낀 거다. 울면서 깬 적은 더 많다. 억울한 꿈을 꾸면 숨도 제대로 못 고른 채 젖은 눈가로 잠에서 깬다. 거울을 보면 두 눈이 마카롱이 되어 있다. 또 꿈속 노래방에서 누군가의 노래가 끝나 박수를 치다가 정말 현실에서도 박수를 치는 바람에 그 소리와 통증으로 깬 적도 있다. 그렇다. 나는 꿈을 매일매일 꾼다. 꿈을 어떻게 안 꾸지?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 참 부럽다. 물론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올 땐 빼고. 며칠 전엔 평소 호감이 있던 제노에요가 꿈속에 나왔고 그와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깨고 나서도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그 꿈을 이어서 꾸는 꿈 연장권이 있다면 그 티켓이 2만 원이라 해도 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 몇 배를 주고도 다시 연결해 꾸고 싶은 꿈이 있다. 작년에 꾼 악몽이다. 어떤 강도가 나오는 꿈이었다. 그 강도는 자꾸 내가 아는 길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나는 그가 수상해서 뒤따라 달렸다. 그 강도는 엄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다. 강도가 도끼로 엄마를 살해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깨버려서 깨자마자 그 꿈에 남아있는 엄마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여러분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거나 같은 인물이 또 나온 적이 있나? 꿈속에서는 언젠가 마주쳤던 사람만 나온다는데 나는 모르는 얼굴 천지다. 언젠가는 마주칠 사람들이려나? 초등학생 때 꾼 무서운 꿈에서는 같은 여자애가 또 나온 적이 있다. 두 꿈의 필터 모두 빨간색이었다. 내가 죽는 꿈도 여러 번이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유도 갖가지다. 신기한 건 피의 온도나 흐르는 느낌이 정말 난다는 거. 꿈에서는 그렇게 죽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내가 꿈 같기도 하다. 이 장면 꿈에서 본 것 같아. 일상에서 유레카 외치듯 혼자 뜬금없이 외치는 경우도 많다. 내가 자는 중 내 잠꼬대와 코골이를 녹음해주는 어플이 있어 깔아본 적이 있다. 해석하기도 어려웠다. 어플 이름은 달팽이 수면이라는 어플이다. 꿈에서 튀어나온 내가 나를 깨울 때마다 그 경계가 궁금해진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은 사투리는 잠뜻입니다. 잠시. 눈이 많이 내린 그제도 빨래를 널었다. 색색깔의 수건들이 빳빳하게 마르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동네 뚱뚱한 고양이들이 털과 수염에 눈을 묻히고 돌아다녔다. 못생긴 고양이들이 골목 사이사이에서 점점 더 귀여워지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난간 위로 떨어진 눈송이들이 녹아내렸다. 하얗다 말고 다른 표현을 찾고 싶은 그것들이 난간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이름 모를 새가 창밖에 있다가 날아갔다. 이름 모를 새의 이름 모를 깃털이 이름 모를 바람에 실려 찬찬히 떨어지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유한락스 냄새가 퍼졌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렸다. 살균의 냄새와 출몰의 소리가 뒤섞이는 동안 나는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인중과 턱에 수염이 자랐다. 턱이 까끌까끌해지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손톱도 조금 자랐다. 손톱이 유빙처럼 갈라지는 상상을 할 틈도 없이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집주인 할아버지가 눈을 썰었다. 미처 다 썰지 못한 눈이 단단하게 얼어가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허리를 다친 아빠는 알약을 떨어뜨리곤 죽지 못했다. 보기 좋은 알약이 어디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텔레비전은 그저 틀어져 있었고 심장은 계속 뛰었다. 그렇게 추정할 뿐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건 나는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모르는 남자와 남자가 입을 맞췄다. 침대가 흔들리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얀 담뱃재가 검은 눈과 어울리는 동안 그것이 잘 어울리든 말든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치즈가 늘어났다. 입속으로 치즈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동해의 어떤 바닷가에서 모르는 연인들이 발맞춰 걸었다. 그들이 남긴 나른한 발자국을 금세 밀려온 파도가 야금야금 집어삼키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노인 아닌 목소리로 노교수, 속삭이는 듯 강연하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학생 전원 모두 졸고 있는 분위기였지만 실상 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질세라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동그란 등을 가진 사람들이 타오르는 불꽃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었고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철거되는 집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가 누군가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모르는 나는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알람이 몇 번 울렸다 꺼졌고 방문이 몇 번 열렸다 닫혔다. 전화도 몇 번 온 것 같은데 받지 못했다. 누군가 받지 않는 전화를 두고 근심하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아빠는 싸구려 영화를 봤다. 아빠가 더 옛날 사람이 되어가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동생은 손톱에 검은색 매니큐어를 발랐다. 유독할 것만 같은 향이 퍼지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친구는 개를 산책시켰다. 꿈에서 나는 개보다 빠를 것 같았지만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리려 해도 달려지지 않았고 위풍당당 여유로운 속도를 뽐내는 개에게 잡아먹혔다. 잠을 자는 동안의 일이었다. 일요일이었고 나는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책상 위, 책탑 위, 먼지 위로 또 먼지가 쌓였다. 먼지가 소복해지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해가 졌고 그 풍경은 매일 있는 풍경이지만 아닌 듯도 하고 그러나 별 수 없이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길고양이들도 잠을 잤다. 눈을 꾹 감고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 엎드린 채 잠을 잤다. 잘도 잤다. 겨울이 가고 있었다. 유독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 다시는 안 올 것처럼 가고 있는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마을이 사라졌다. 정말 흔적도 없을까 찾아갈 힘을 비축하기 위해 잠을 잤다. 여러 핑계를 대며 잠을 잤고 잠이 들어 그러했다는 혹은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부끄러워한 날에도 잠은 잤다. 잠을 자는 동안 병진이 아저씨가 집에 왔다. 하룻밤 자고 간단다. 좋아하는 아저씨다.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우리 아빠하고 병진이 아저씨랑은 초중고 동창이다. 대학은 못 나왔다. 병진이 아저씨의 아버지는 우리 아빠의 아버지나 다름없다. 그런 아저씨가 하룻밤 보내기 위해 우리 집에 들어와 아빠와 노가리에 맥주를 마실 동안 잠을 잤다. 잠을 자는 동안 수많은 꿈을 꿨다. 무섭고 아름다운 꿈들을 붙잡을 새도 없이 놓쳐버리는 동안 잠을 잤다. 아저씨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 나는 잠을 잤다. 한없이 쓸 수 있을 만큼 헤아릴 수 없는 잠들을. 잠시 눈 속에 빛이 가득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 마지막 문장은 오늘 자정시에서 다루기도 할 강성은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단지 조금 이상한의 50페이지에 수록된 환상의 빛이라는 시에서 인용해왔음을 밝힙니다. 네, 이번 2회차 주제 눈치채셨나요? 바로 잠입니다. 모두들 잠에 대해 멋진 커버 스토리를 써주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읽어주신 원빈님의 커버 스토리를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뚱뚱한 고양이들이 털과 수염에 눈을 묻히고 돌아다닌다니 너무 귀엽네요. 눈을 맞은 것도 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묻혔다는 표현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소연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텔레비전은 그저 틀어져 있었고 심장은 계속 뛰었다. 그렇게 추정할 뿐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건 나는 잠을 잤다. 는 문장이 좋은 문장들 속에서도 참 좋게 느껴졌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자라나는 수염이나 손톱의 장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빈님은 수염을 아침에 깎으시는 편인가요? 되게 귀여운 질문이네요. 저는 면도는 아침이라기보다는 나가기 전에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부산 영화의 전당에 잠시 다녀왔는데 제가 서울에 살거든요. 그날 부산행 KTX 출발 45분 전에 기상을 해서 면도는 당연히 못하고 나갔죠.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는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가서 샤워와 함께 면도를 행했습니다. 뭐 그런 식이고요. 필립스 전기면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엄청난 쓰시더라고요. TMI군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 집 남자들도 그거 쓰더라고요. 선아님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저는 담배. 저번 커버 스토리에서도 담배라는 소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번 원빈님 커버 스토리에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지만 혹시 원빈님은 흡연을 하시나요? 전에 아버님께서 담배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아버님의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그러니까 흡연을 하신다면 계기는 무엇이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런 기습 같은 질문이네요. 저는 일단 지금 흡연자가 아니고요. 한 번 흡연자는 영원한 흡연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가 20년 1월부터 8월까지 폈고 마지막으로 핀 날도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지독한 애연가라 사실 그건 아빠의 좋지 않은 모습 중 하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 모습을 싫어했으면서 내가 따라 피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강원도 어디에 있었을 때고 친구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마지막 공초가 됐죠. 네, 뭐 끊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구만요. 제가 진짜 뭔가에 중독이 잘 안 되나 봐요. 맞아요. 저도 이게 매일같이 금연 계획을 세우고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끊겠다? 하면은 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특별할 때, 술자리? 이럴 때에서만 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세 분 중에서는 없으신 건가요? 저 생각났어요. 제가 가끔 피는데 그 가끔이 언제인지 생각이 났는데 추운 날에만 나가서 피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덥거나 따뜻한 날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느낌이라, 그래서 겨울에 좀 많이 자주 그러는 것 같고 다른 계절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좀 추웠으니까 근데 또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따뜻해져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피지 않습니다. 디펜스. 그러면 추우면 그 연기랑 입김이랑 뭔가 헷갈리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하여튼 추울 때 뭔가 피는 게 덜 쓴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들어 느끼는 거지만 저는 추운 때 좀 집중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네. 저희 또 뒤에서 이런 중독에 관련된 주제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청취자분들 계속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소유님의 커버 스토리도 저는 너무 귀엽고 재밌었거든요.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소유님처럼 저도 매일같이 꿈을 꾸는데 꿈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밌으니까. 왜 소유님은 안 그러신지 궁금해요. 잠을 푹 못 자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꿈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꾸고 싶은데요. 저는 꿈이 되게 저보다 똑똑하고 길고
자세한 편인데 이게 매일이 되니까 뭔가 고단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잠을 자는 건데 물론 꿈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현실에선 하지 못하는 걸 체험할 땐 깨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좋은데 누군가를 흉기로 죽이거나 때리거나 뭔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억울한 누명을 해명해야 하는 게 되게 시달리는 것 같고 힘들고 잔 것 같지도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잠은 좀 휴식을 취하려고 자는 건데, 또 꿈에서까지 그렇게 일이 너무 많으면 고단할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요. 그 소윤님이 커버 스토리에서 이제 마지막쯤에 잠듯이 전라남도의 방언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투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또 재미있는 사투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막행이라는 막행?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 가족들한테 진짜 자주 들었던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일 것 같나요? 막내. 막행이라고 오. 하니까 뭔가 막냉이 막행? 약간 그런 느낌 막행?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소연님 집에서 막내이시지 않나요? 네, 저 막내예요. 이거 너무 그럴싸한데? 막내? 맞나요, 정답? 막행이가 네. 그러니까 이게 표준어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주 제멋대로인 사람을 칭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약간 막행. 말괄량이. 막행아, 이렇게? 말괄량이보다는 네. 조금 더 막 나가는 그런 느낌? 말괄량이는 그래도 좀 귀여운 느낌인데 네. 그것보다 좀 더 욕이군요. 막행이는 약간 너무 중2병? 일탈을 너무 하는? 그런 느낌. 네. 지금도 여전히 들으시나요? 요즘에는 아주 가끔만 듣고요. 음. 안 들은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오. 네. 고등학생 때 거의 졸업했다고 보면 되죠. 긍정적인 변화네요. 네. 그렇군요. 사투리가 좀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소개해주신 잠뜻이라는 단어도 저도 전남 사람인데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의 고향 친구들은 사투리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소연님? 저는 맞아요. 소연님이랑 같이 저희 고등학교 같이 나왔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친구들 중에서도 사투리 말투를 쓰는 친구들은 되게 유독 튀었고 그걸 놀리기도 했었던 것 같고 대부분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저희 가족들을 비롯한 어른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말이에요. 그쵸? 그 약간 광주광역시랑 목포 쪽이 좀 더 심하고 순천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광주 바로 옆에 출신이거든요. 혹시 그러면 친오빠는 뭐라 부르시나요? 커버 스토리에 나와 있길래 저는 저도 한 사람의 오빠로서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 저는 호적 메이트라고 하죠. 그 분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는데 정말 불가결하게 그 남자를 호명해야 한다면 오빠라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그럼 아는 오빠는 또 정말 없으신지. 아는 오빠가 정말 딱 한 명 있긴 한데 네, 한 명 있긴 한데 정말 거의 안 만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만나서 놀고 싶네요. 네. 사실 저도 진짜 소윤님 커버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공감이 됐던 게 저도 꿈을 거의 매일같이 꾸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보통 어느 정도 잔상은 남아있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불쾌함이든 짜릿함이든 뭐 어떤 그냥 꿈의 그 느낌만 몸에 얕게 배어있고 그런 선형적인 인과가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서
너무 일방적으로 매일 꿈에 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공감이 됐고 또 꿈이 이상한 죄책감을 줄 때가 있다는 포인트도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소희님은 꿈 일기도 가끔 맞아요. 쓰시잖아요. 저는 꿈이 너무 진짜 너무 정확하고 너무 섬세해가지고 일어나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은 일기나 꿈 전용 계정에 따로 메모해두고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그 장면을 오랫동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뭐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아까 이야기 나눴다시피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는데 소연님은 또 다르다고 하니까 저는 선아님 커버 스토리 중에 중력이 나에게 어지러움을 주지 못하는 곳 거기가 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꿈속의 세상에서는 중력이나 아니면 비슷한 어떤 힘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뭐 무력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소연님처럼 좀 고된다거나 그렇잖아요. 저는 몽중몽을 되게 많이 꿔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도 꿈속에서 또 다시 졸고 막 자고 졸려 죽겠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꼭 꿈에서 깨기 싫어서 더 깊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랑해야 할 것들이 늘어날수록 어깨가 아니라 눈이 무거워지는 우스운 잠의 징후라는 문장이 몽중몽의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선아님의 커버 스토리 새우잠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 역시 그 문장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문장에서 오래 머물렀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기도 했고요. 선아님은 어떨 때 유독 그런 잠의 징후가 확 몰려오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신체적 피로감보다는 뭔가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약간 저는 슬플 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땅굴을 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 약간 그런 때 더 잠이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운동하거나 어디 한참 돌아다니고 와도 잠 못 자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불면 증상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몸이 힘들 때 이게 뭐 그런 가위가 왜 눌리는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몸은 먼저 잠드는데 뇌는 깨어있어서 그게 가위가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잠으로 도망을 치는 것 같기도 해요. 소연님은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졸다가 정차해야 할 곳을 놓친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일반 고속버스? 그런 거 탈 때는 잠 자다가 딱 이제 내릴 때가 되면 눈이 떠지는 것 같고,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졸다가 말고 이제 멍 때리다가 노래 듣거나 그러다가 가끔 놓쳐서 환승할 역을 놓치거나 아니면 내려야 되는데 그 다음 역에 내리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놓쳤어요. 1학기 때.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하교하다가 그 반포대교까지 건넌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집이 강남 남쪽인데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눈을 맞아요. 딱 떴을 솔직히 때. 그때는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집 가냐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신기하게도 그냥 딱 내리기 전 정류장에서 눈이 떠져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긴장을 하면서 자서 그런 걸까요? 저는 어쩌다 그것도 보니까 약간 나름의 네네. 나름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초중고 모두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막 초등학생 때도 버스 타고 집 오는 길에 계속 막 꾸벅꾸벅 졸다가
집 앞 정류장에서 딱 이제 눈을 떠가지고 내릴 준비를 하니까 옆자리 아주머니께서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막 놓칠 줄 알았더니 바로 일어나네. 이러시는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정말 친절하신 분들은 가끔씩 깨워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학교 도착했다고 깨워주시고 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 분들. 따뜻한 세상. 네. 감사하네. 저는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 고등학교 때 내내 자던 이야기를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 불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처럼 비춰질까봐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저 불성실한 학생이었나요, 소연님?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친구들에겐 되게 성실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성실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성실한 학생인 거죠. 그쵸, 맞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네네. 지연님이랑 학창 시절을 함께해서 그런지 네. 그런 일기를 썼을 고등학생 지연 학생이 되게 귀엽게 느껴졌는데 남들보다 새벽 시간의 풍경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신이 아는 새벽의 매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새벽의 가장 큰 매력. 아무래도 고요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군가와 같이 산다면 뭐 소음에 주의해야 하고, 새벽에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조금 겁나는 시간이긴 하지만, 다들 잠든 시간에 나만 깨어있다는 사실이 좀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요함 속에서 뭔가 나만 숨 쉬고 있는 듯한 느낌? 고등학교 입시를 겪고 성인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게 어쩌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깨끗하게 잊을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놀았잖아요. 고등학생 때처럼. 새벽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연님이 이제 자신을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벽을 사랑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기에는 새벽에 제일 활동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지연님은 이제 새벽에 깨어있는 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요즘 저는 이제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새벽에는 냉장고도 못 뒤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이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공부하기에는 집중이 잘 된다는 점이 있죠.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공부가 꽤 재밌다고 느껴지는 중입니다. 집중이 잘 돼서 그런가 봐요. 또 저희 팟캐스트 대본을 쓰기도 하고요. 그 선아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새벽 사랑까지는 아니라고 성 긋지 마시고 같이 사랑해 주셨으면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윤택한 삶을 살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잠이라는 게 혹시 죽는 연습을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 죽어가는 걸까? 라는 물렁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삐져나오는 그 구절이 인상적이었고 사실 잠이라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지만 생각해보면 할수록 이상한 루틴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행위만큼이나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까? 되짚어보게 됐고 뭐 물론 어쩌면 그 둘은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네. 맞아요. 뭔가 상상 생각하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침대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 상태로 몇 시간 지나면 이제 피로가 풀린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물론 안 풀릴 네네. 때도 있죠.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음. 교수님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그렇고 뭐 엄청 무섭게 생각했던 그런 학창 시절에 호랑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들 밤만 되면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베개를 베고 있는 게 저 너무 신경이 이상했어요.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또 죽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게 이제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은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건지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계속 내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잠자는 것도 좋아하고 꿈꾸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들 좋은 글, 좋은 답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재밌는 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커버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코너인 삐뿌에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안녕. 안녕.